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소방서가 신속한 응급조치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 15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하트세이버는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이들을 말하는데요. 우리 동네 히어로 골든타임 4분의 기적을 만들어낸 하트세이버를 손성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60대 초반 남성분이 쓰러져 계셨어요. 근데 그때 거기 앞에 편의점이어가지고 목격자분들이 좀 잘 CPR을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저희가 도착해서 전문 의약품도 쓰고 전문 기도유지, 정맥류압보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한 3에서 4분 정도 걸렸는데 그때 심장이랑 호흡이 돌아와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고요. 제가 2014년도에 처음에 소방에 임용해가지고 한 2014년 말쯤에 첫 하트세이버를 받았는데 그때 조기축구 하시던 아저씨였어요. 축구 하시다가 쓰러져가지고 저희가 출동을 나갔는데 거기도 이제 또 때마침 조기축구 하시던 분들 중에 CPR 교육을 받으신 분이 또 계셔가지고 목격자 CPR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제세동 2번 정도 줬더니 자바로흡이랑 맥박이 돌아온 사례인데 이제 제가 첫 하트세이버다 보니까 이제 좀 보람이 되게 찼던 기억이 있습니다. 출동 나갔을 때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가거든요. 심정지 환자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엄청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환자의 호흡도 돌아오고 맥박도 돌아오면 그때 기분은 사실 너무 좋아서 빨리 병원 선정도 하고 싶고 더 처치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가지고 골든타임 4분이 엄청 중요한데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진행이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목격자 CPR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목격자라고 하면은 일반 시민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시민 안전교육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되고 여기 소방서나 이제 보건소 같은 데서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이런 거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좀 교육을 받으시면 좋고요. 의식 확인한 다음에 의식이 없으면 바로 119에 신고해 주셔야 되고 119 신고한 다음에 호흡 확인하고 호흡이 없으면 바로 심폐소생술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교육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자세도 좀 힘들고 좀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 119 종합 상황실에서 그 영상 통화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 환자에 대해서 평가를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겠으면 119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흉부 압박인데요. 이 가슴뼈 가운데를 이 부분은 손꿈치라고 해요. 손꿈치를 쫙 핀 다음에 자 오른손을 덮어서 손을 들어준 다음에 여기를 흉곽에다가 정확히 대고 5에서 6cm 정도 성인 기준 5에서 6cm 정도를 아주 강하고 깊고 빠르게 계속 눌러주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숫자를 세주시면은 분당 100에서 120배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손꿈치를 이용해서 흉곽을 가장 깊고 강하고 빠르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양천구가 차량 관리 방법과 기초 정비 요령을 배울 수 있는 자동차 정비 교실을 개최합니다. 다음 달 10일 해누리타운에서 열리는 정비교실에서는 자동차 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이론 교육은 물론 부동액과 배터리 점검 방법, 타이어 공기압 점검 등 실습 교육도 열립니다. 참가 비용은 무료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다음 달 8일까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을 관통하는 경인전철의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지상철도 중 철도 지하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선도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인천시는 오는 26일 경인전철 지하화 방안을 구체화해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2025년부터 기본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사업화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합니다. 이번 제안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되고 인천역부터 온수역까지 22.63km 구간의 지하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인천시 구간은 인천역에서 부계역까지 14km 구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6조 6천억 원으로 철도 지하화에 약 3조 4천억 원, 상부 부지 개발에 약 3조 2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1월 중 국토부와 연구진을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 및 상부 부지 개발 사업 구상에 대한 발표와 평가를 한 뒤 12월에 이루어질 선도사업 선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반드시 선도사업에 포함돼서 그동안 경인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절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환경적인 문제 등등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경인선 지하화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인천 시민 누구나 시내버스 수준의 요금인 1,500원으로 인천 섬을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지역 주민들도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여객선을 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부터 인천 시민은 왕복 버스 요금만으로도 인천에서 백령도를 왕복하는 배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천 여객선 비용을 지원하는 인천 아이 바다 패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인천은 도서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룩해 나간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 지역의 방문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백령도 편도 운임 기준 75,900원의 요금이 소요됩니다. 인천 시민은 지난 2017년부터 80%의 요금 할인을 적용받아 현재 19,800원의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내버스 편도 요금인 1,500원만 내면 여객선을 탈 수 있습니다. 타 시도민들도 기존 50%에 가까운 혜택을 받아 48,800원을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70%의 혜택이 지원돼 26,760원만 내면 가능합니다. 대상 여객선은 인천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14개 항로 16석이며 인천에서 경기도 안산시 풍도로 가는 항로는 제외됩니다. 시는 내년부터 인천 모든 섬의 여객선 요금이 인하되면 연간 60만 명 수준인 여객선 이용객 수가 6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180억 원가량이 투입됐던 여객선 운임 지원 예산은 220억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여객선 운임 할인과 별도로 출산 부부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인 기존 인천 아이패스 환급을 포함해 첫째 아이 출생 시 50%, 둘째 아이 출생부터는 70% 환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갖고 교통 편익 증진과 또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 데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시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안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는 서울 여의도와 인천 덕적도를 연결하는 아라뱃길 르네상스도 취항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이를 통해 아라뱃길은 물론 인천 섬 지역에 대한 활기도 함께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거점 섬 개발과 드론을 활용한 선물류 배송 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 지원 정책과 함께 섬 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에도 나선 인천시. 이번 정책이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지난 23일 파주 대성동 마을 주민들과 만났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대남 방송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김도지사는 마을 가구의 방음창 설치와 건강검진 차량 투입, 주민 쉼터 마련 등을 즉각 지시했는데요. 이와 함께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제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지사가 파주시야에 상주하면서 그 특사 능력과 함께 아주 강력하게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파주, 김포, 연천을 지금 위험지구로 제가 지정을 했거든요. 지정이 되면은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불법한 행위로서 저희가 이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제재하도록 하겠고요. 인천시가 동인천역 일대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동인천역 주변은 과거 인천의 중심지였으나 도시 변화와 함께 쇠퇴기를 겪었습니다. 이번 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을 갖춘 복합지구로 탈바꿈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중동구 통합에 맞춰 경인전철로 단절됐던 남북광장을 연결하고 상부에 입체광장을 조성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추진되며 사업비 약 5,120억 원을 투입해 1,279가구, 2,531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시는 내년에 실실 설계를 마치고 2026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9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로 흘러들어온 해양 쓰레기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이 플라스틱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통계 시스템을 보면 전국의 해양 쓰레기 13만 1,931톤 중 한강 항구에서 수거한 쓰레기만 7,500톤에 이르고 있는데요. 한강 하구를 통해 쓰레기가 흘러오면서 인천 앞바다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도 지난 2020년 2,991톤에서 2021년 7,378톤, 2022년 7,788톤 등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들어온 쓰레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이라는 건데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강화도 염화강에 있는 더리미 포구에서 4회에 걸쳐 인양한 쓰레기를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에서 플라스틱류가 99.8%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성분별로 폴리프로필렌이 55.2%였고 폴리에틸렌도 43.4%에 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기본방침안은 전국 노후계획도시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데요. 미래도시 재창조를 위한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기본방침안에는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 기준과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정조환경 향상 계획 수립 기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 오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국민 경제 부담과 생활 물가 안정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산업용 전기 고객은 약 44만 호로 전체 한전 고객의 1.7% 수준이지만 전체 전력량의 53.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는 23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 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무정차하지 않도록 버스 정보 시스템으로 버스 종료소 체류 시간을 측정해 8초 이내 서행 운행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분친절 행위 대책으로 친절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업체와 운수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